자, 우리 건축법은 우리가 이제 몇 번 언급을 했었는데 뭐에 대한 법이죠? 건축물에 대한 법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건축물이 뭔지를 알아야 두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 같이 공부하고 있는 것은 건축물입니까? 여러분들 지금 건축물에서 공부하고 있습니까? 있죠. 그럼 건축물 용어 정리도 한 5번 나왔습니다. 실무에서도 나왔을 거예요. 그럼 건축물이 되기 위해서는 자 보십니다. 건축물의 용어 정리 1번을 보게 되면 건축물이란 혹시 가로해야 됩니다.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입니까? 네? 묶어두십니다. 가로 열고 닫습니다.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입니다.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그럼 제가 이런 말을 하면 맞습니까? 건축물은 공작물의 일종이다. 다시 건축물도 공작물이다. 맞죠? 건축물도 공작물이야. 공작물인데 항상 건축물이 될 수 있는 건 아니라고요. 토지에 일단 정착해야 돼. 우선은 이거 혹시 공작물입니까? 탁자. 이거 공작물입니까? 이거 흔들거리는 거 이거 맞죠? 공작물 맞아. 공작물은 다른 게 아니고 이게 이제 공작물이 되는 겁니다. 공작물을 한문으로 적으면 일부러 한문으로 적습니다. 이게 뭐냐면 인공적인 힘을 작동시켜서 만든 물건이라면 사람이 만든 건 다 공작물이라고 봐야 돼. 공작물은 공작물이지만 이 탁자를 절대로 건축물을 안 하잖아. 이거를 왜 안 해요? 일단은 아니 지붕도 지붕이지만 우선은 토지에 정착하고 있지 않잖아. 지금 흔들거린댔지. 이건 절대로 건축물이 될 수 없어. 토지에 일단 정착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근데 이제 저기 보면 이 주변에 혹시 419 탑 가봤습니까? 419 탑 안 가보셨나요? 주변에 있는데 저기 419 탑 있잖아요. 저기 행정국이 어디고 거기가 하여튼 뭐 강북구 뭐 어딘가 있을 건데 수유리 가는 데 있는데요. 그럼 그 혹시 419 탑 그런 것들이 혹시 토지에 정착되어 있습니까? 419 탑이 전행적인 공작물이 되는 거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이 되는 거야. 그런데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이라고 해서 다 건축물이 될 수 없고 방금 앞에 중간에 있는 분이 답변하셨는데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지붕이 있어야 되는 거야. 지붕이 있고 기둥 또는 벽이 있어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볼 때는 419 탑 같은 것들은 건축물이 될 수 없는 것이. 그러니까 단순히 그거는 공작물에 불과하다 이런 뜻입니다. 맞습니까? 출제 많이 됐죠. 다시 건축물이 되기 위해서는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가로 닫았죠. 그 중에서도 뭐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 지붕은 반드시 있어야 돼. 지붕과입니까? 또는입니까? 지붕과죠. 그게 이 말은 지붕은 있어야 되는 거야. 지붕이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기둥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까? 기둥은 없어도 돼요. 또는 벽이잖아. 기둥만 있어도 되고 벽만 있어도 됩니다. 기둥 또는 벽.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따른 시설물이라면 원칙적으로 건축물이 되겠죠? 맞습니까? 자, 우리나라에 건축물이 몇 개가 있다고요? 무수히 많지만 용도가 몇 개라고요? 29개가 된다. 근데 의도적으로 들어보십니다. 우리 건축법에서는 이런 건축물을 막 다양하게 규정을 해요. 이름을 막 붙이는 거야. 한옥 건축물입니까? 한옥이 뭔지를 또 별도로 규정을 해요. 또 혹시 63빌딩 아시죠? 63빌딩은 몇 층이죠? 63층이죠. 혹시 그런 건물을 초고층 건물이라 합니까? 이런 식으로 건물을 다양하게 규정을 한다 이런 뜻이지. 그 중에 제일 많이 나왔던 게 고층 건물이에요. 밑에 보면 3번, 4번, 5번을 묶어 두십니다. 3, 4, 5를 묶어 두십니다. 3, 4, 5를 묶어 두시면 3번이 이제 보게 되면 출제가 이거 한 3번 나왔습니다.
고층 건물이라고 하는 것은 건축물이죠, 분명히. 건축물은 건축물인데 고층이니까 높을 고죠. 층수가 몇 층? 30층 이상이거나 또는 높이가 얼마 이상이더라? 120m 이상인 건축물이죠.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왔다고요. 자, 7번 봅니다. 만약에 이런 건물이 하나가 있다면 이 건물은 고층 건물이냐 이런 뜻입니다. 자, 7번 보십니다. 이 건물을 쭉 보니까 층수는 29층입니다. 층수는 몇 층이라고요? 29층이 되고요. 높이를 떡 재보니까 120m더라 하면은 고층 건물이다 아니다. 응? 아니다 하면 큰일 난다고요. 이게 세 번가 나와서 세 번인가. 저것도 고층 건물이지. 그래서 글자를 잘 보셔야 됩니다. 법규에서는 이상하게 이거나 이고 뭐 또는 그리고 and 이런 거 막 나와요. 여기서 보면 분명히 30층 이상 이거나입니까? 이고입니까? 이거나죠. 오케이. 30층 이상만 돼도 고층이 되고 또는 몇 미터 이상만 되어도 120m 이상만 돼도 고층 건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층 건물 맞습니다. 이상에는 120m에 들어가지. 이자가 들어가면 들어가는 거야. 120m 이상에는 120m를 포함합니다. 이하도 마찬가지야. 만약에 3층 이하다 이러면 3층을 포함하는 겁니다. 이자가 붙으면. 근데 3층 미만이 되면 어떻게 돼요? 안 들어가는 거야. 그거 출제 많이 돼요. 그것도 6번이 나왔어요. 그것도. 그래서 이상 이하는 포함합니다. 이상 이하 이내 이런 것들은 포함이 되는데 미만 초과는 포함한다 안 한다? 소용 안 하는 거죠. 그것도 엄청 우리 법규에서 많이 나왔어요. 출제가. 자, 그렇게 보셔야 되고. 그런데 초고층 건물을 한번 볼까요? 초고층 건물 같은 경우는 층수가 몇 층?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m. 그럼 이거 혹시 초고층입니까? 높이는 200m인데 높이는 200m가 되는데 층수는 49층이다. 초고층입니까? 아닙니까? 이것도 초고층이라고. 이거나가 되는 거야. 맞습니까? 그래야되지. 맞죠?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는 층수만 갖고 해보자고. 층수. 칠판을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떤 건물이 하나가 착 있는데 층수만 놓고 봤을 때 46층이다 하게 되면 고층 건물입니까? 고층 건물입니까? 맞습니까? 초고층입니까? 그럼 저거는 준초고층입니까? 이게 또 기준이야. 준초고층이라고 하는 거야. 밑에 보면 준초고층은 발표하시기 바랍니다. 준초고층은 뭐냐 하게 되면 무슨 건물 중에서도 5번 양갈로 5번 동그라미 준초고층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건물 중에서도 고층 건물 중에서도 이 말은 층수만 놓고 따지면 30층 이상 건물 중에서도 뭐가 아닌 것 초고층 건물이 아닌 것 맞죠? 50층 이상이 아닌 것 이런 걸 특별히 일컬어서 뭐라고 한다? 준초고층이랍니다. 고층은 고층인데 초고층이 아닌 것을 특별히 뭐라 한다? 준초고층이란다. 그래서 3, 4, 5를 반드시 묶어 두셔야 됩니다. 그럼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당연히 고층, 초고층, 준초고층이 다 건축물이죠. 근데 왜 우리 입법자들은 시간 들여가지고요 고층 건물이니 초고층 건물이니 하는 거를 규정을 했을까요? 왜 건물만 규정하면 될 것인데 막 초고층이니 고층이니 하는 것을 왜 별도로 규정했을까요? 뭐 때문에 초고층을, 준초고층을, 고층을 규정했을까요? 물론 이유가 있을 것 같아. 그 이유가 중요한 거야.
이처럼 건물 중에 특별히 이런 걸 규정을 했을 때는 소위 너무 높죠. 높으면요, 이 건물에 불이 나면 꼭대기층에 만약에 63빌딩 꼭대기층에 있다가 거기 불이 났다고 하자고요. 불이 나게 되면 63층에서 이제 살아남기 위해서는 1층으로 가야 되잖아요. 1층으로 바깥으로 팍 나와야 되는데 대피가 될 텐데 63층에서 1층까지 오는 게 쉽습니까? 3층에서 1층까지 오는 게 쉽습니까? 3층에서 1층까지 오는 게 쉽죠. 아무래도 논리적으로. 그러니까 고층 건물이 되면 적어도 30층 이상이 되다 보니 너무 높으니까 중간에 불이 날 때를 대비해서 뭔가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고. 그게 피난안전구역이야. 건축부에서 이처럼 건축물의 종류를 다양하게 규정이 되고 있는 이유는 각 그 건축물마다 뭔가 규제를 별도로 하기 위해서야. 이해되시죠? 그걸 앞으로 하겠단 말이에요. 건축을 할 때. 건축물마다 규제 내용이 다르다는 뜻이지. 이게 여러분들 3, 4, 5를 묶어 놓고요. 거기다 이거 하나 적어 두자고요. 나중에 어차피 할 거니까. 이거를 설치해야 돼. 이 3, 4, 5는 반드시 뭐를 설치하라고요? 이거 주관식이 나옵니다. 이거를 반드시 설치하라고. 반드시 하나 이상을 설치해야 돼.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 건물입니다. 세 가지 모두가. 됐습니까? 세 가지 모두는 이런 것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게 이제 보셔야 하고. 자, 그 다음으로 이제 해야 될 게 또, 소위 있죠. 오른쪽 페이지. 나머지는 뭐 나중에 또 상세할 것인데, 5번 양갈로 별표. 5번 양갈로를 별표합니다. 5번이 뭐죠? 주요 구조부. 출제 많이 됐죠, 이것도. 이렇게 모든 건물은 뭐가 있다고요? 주요 구조부가 있는 거야. 모든 건물은 뭐가 있다? 주요 구조부가 있습니다. 주요 구조부는요, 위험하다, 위험 안 하다. 위험하지. 이걸 잘못 손대면 위험한 것들. 그게 주요 구조부야. 6가지 지금 외웁니다. 오늘 외웁시다. 6가지 한번 같이 외워봅시다. 첫 번째, 무슨 벽이 있다? 내력벽. 내력벽이라는 것은 주요 구조부입니다. 내력벽이 있고, 기둥 있고요. 기둥이 있게 되고, 바닥도 있고요. 보도 있고, 바닥도 있고, 보도 있고, 지붕틀도 있습니다. 지붕틀도 주요 구조부가 되고, 주계단도 주요 구조부죠? 맞습니까? 반드시 온다. 자, 같이 한번 외워봅시다. 첫 번째가 뭐였죠? 내력벽, 그 다음, 기둥, 바닥, 보, 지붕틀, 주계단이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근데 시험 문제는 이게 나왔네. 아까 뭐라고 이제 얘기했냐면, 바닥은 주요 구조부죠. 맞죠? 우리 건물에 최하층 바닥도 있을 거 아니에요. 제일 밑에 있는 바닥이 있잖아. 이거는 주요 구조부가 아니야. 위험성이 없다고 보는 거야. 그래서 방금 6가지를 외운 상태에서 단서 조문이 또 여러 번 나왔어요. 아까 우리가 기둥은 주요 구조부였죠. 근데 사이 기둥도 있는가 봐. 사이 기둥은 주요 구조부가 아닙니다. 기둥 중에서도 무슨 기둥은 사이 기둥은 주요 구조부가 아니다. 기출. 바닥 중에서도 무슨 바닥은 아니다. 최하층 바닥은 위험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또 하나 중요하네. 보는 아까 주요 구조부였죠. 맞습니까? 작은 보는 아닙니다. 작은 보는 아니다. 막 뒤섞여서 시험 문제 나왔습니다. 작은 보는 아니다. 그리고 아까 혹시 주계단은 주요 구조부였습니까? 분명히 그랬었는데 5개의 계단은 또 아니라고 되어 있어. 이런 것들을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맞습니까? 자, 됐고. 자, 지금부터 좀 색다른 내용을 할 겁니다. 칠판 보시기 바랍니다. 자, 칠판을 보시기 바랍니다. 기초서에서는요, 용어 정리를 좀 철저히 해야 됩니다. 건축법상의 행위를 지금부터 배우자 말입니다.
건축법상의 행위. 제가 지금요 이렇게 막 강의를 하면서 이렇게 걸어 다니는 건 행위입니까? 행위죠. 말하는 것도 행위죠. 맞죠? 칠판에 뭐 적는 것도 행위죠. 행위는 행위인데 건축법상 행위입니까? 아닙니다. 건축법상 행위는 아니에요. 건축법상 행위는 아닌데, 그럼 뭐 도대체 건축법상 행위가 어떤 것이 있냐면, 첫째, 건축이라는 행위가 있습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건축주였는데, 아까 했습니다. 지난주에. 오늘도 했었고요. 건축주가 자기가 원하는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뭘 받아야 된댔죠? 허가를 받아야 되죠. 허가를 받는다. 여기에 깊은 뜻이 있는 거야. 자, 그래서 갑이 건물이 없는 상태에서 건물을 새로 짓는 걸 뭐라고 해요? 아무 건물이 없는 땅에 새로 예를 들면 3층짜리 건물을 짓는 걸 뭐라고 하냐고요? 신축이라 하거든. 신축이라 하거든요. 신축을 할 때는 우리가 이미 했던 것처럼 뭘 받아서 하라고요? 허가를 받아라. 그죠? 그럼 신축은 건축입니까? 이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이 건축은 분명히 건축법상 행위인데, 건축 행위 속에 5가지가 있단 말입니다. 건축 행위 속에 신축이 있는 거야. 신축은 건축이다 아니다? 건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정축이라는 것이 있는데, 정축은 건축이다 아니다? 건축이다 말입니다. 정축도 건축이 되고요. 개축도 건축입니까? 건축이 되고, 개축도 건축이 되고, 또 뭐가 있습니까? 재축도 있는 거고요. 재축도 있는 것이고, 또 하나 기출 문제. 또 뭐가 있죠? 책을 보시면서 해줬습니다. 이전이죠. 이전도 건축이다. 기출 문제였습니다. 이전도 건축이다. 이렇게 요 상세한 내용들을 나중에 이론 과정할 때 한다 이런 뜻이지. 차이점이. 근데 우리가 지금 알아야 될 것은 건축이라고 하는 것은 이 5가지를 포함을 하는데, 이 건축이라는 것은 무슨 행위다? 건축법상의 행위다. 이 말이 깊은 뜻이 있는 거야. 제가 지금 아까 했지만, 제가 지금 강의하고 막 걸어다니고 이쪽 밥 먹고 이런 행위들이 행위라면서요. 건축법상 행위가 아니죠. 근데 건축하는 행위 5가지 되는 건 다 건축이죠. 5가지 건축이다 하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미리 말씀을 드렸는데, 이 건축을 할 때는 건축법에 따라서 하라고요. 행위를 마음대로 못 한다고요. 근데 건축법을 보니까 이렇게 득돼 있네. 건축을 한다. 갑이 방금 했던 그런 의미의 건축을 하고자 할 때는 뭘 받으라고요? 허가. 이게 건축 허가야. 허가 받고 하라고요. 이게 원칙적으로. 물론 예외가 더 많이 나왔는데, 예외적으로 허가 받을 필요는 없고 신고만 해도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 출제가 있죠. 10몇 번 나왔어요. 10몇 번. 이게 원칙보다는 예외가 많이 나와.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건축법상 행위의 첫 번째가 건축이야. 건축은 몇 가지가 있다고요? 5가지가 있다. 순서대로 외워봅니다. 첫째, 칠판을 보면서. 신축도 있고, 정축도 있고, 회축도 있고, 재축도 있고, 이전이라는 것인데, 이걸 합해서 다 뭐라 한다? 건축이라 하고, 이 건축은 건축법상 행위죠? 그럼 건축법상 행위의 뜻 자체가 건축법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건축법에서는 허가받고 하라고 되어 있다. 허가받고 하도록 되어 있는데, 예외는 신고만 해도 되는 경우도 있다. 이게 출제가 훨씬 많이 나왔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건축만 있는 것이 아니라 대수선도 있다고요. 대수선하는 행위도 건축행위다. 뭐도 건축이다? 뭐도 건축법상 행위다? 대수선도 건축법상 행위인데, 이 대수선 이것도 역시 허가받고 해야 되는 거야. 여기에 건축뿐만 아니라 플러스 대수선 하고자 할 때도 똑같이 뭐 받고 하는 것이 원칙이다. 허가를 받고 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고대에서 할 겁니다. 다시 건축법상 행위가 있는데, 건축법상 행위에는 혹시 건축이 들어갑니까? 건축법상 행위에 건축이 들어갑니까? 들어가게 되고, 대수선도 들어갑니까? 대수선 들어간다. 이런 뜻이지. 근데 대수선은 뭐 하는 게 대수선이냐면, 중요합니다. 칠판 봅니다. 주요 구조부 아시죠? 방금 했던 거.
주요 구조부를 손대는 행위는 일반적으로 대수선이 됩니다.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주요 구조부를 손대는 행위를 일반적으로 뭐라 한다? 대수선이 한다. 이것도 허가받고 하라는 뜻이야. 건축법상행위.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서 우리 교재를 보면 63페이지입니다. 63페이지를 보면 거기 밑에서 6째 줄인가 7째 줄에 건축법상행위 있죠?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명품 교수 서비스. 합격이 쉬워지는 명품 교수님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1번 양갈로가 뭡니까? 건축이죠. 예? 이 건축 개념 중요합니다. 건축. 맞습니까? 예? 건축 안에 또 몇 가지가 있습니까? 1. 신축 2. 정축 3. 개축 4. 재축 5. 이전. 이게 다 합해서 뭐라고요? 건축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양갈로 2번이 이거죠? 대수선 맞죠? 근데 대수선을 잘 보게 되면 상세하게는 나중에 하겠는데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을 한번 묶어보시기 바랍니다.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을 한번 묶어보십니다.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을 묶어보시면 기역의 내력벽 동그라미 64페이지 박스 안에 대수선 박스 안에 기역의 내력벽 있습니까? 동그라미. 니은의 기둥 동그라미. 디귿의 보 동그라미. 리을의 지붕 틀 동그라미. 공통점이 뭐죠? 이게 주요 구조부잖아. 주요 구조부를 뭐 하는 행위를 우리가 보통 대수선이라 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대수선 한다. 대수선 한다. 근데 하나만 합시다. 우선은 기둥을 한번 볼까요? 기둥. 기둥은 주요 구조부 맞습니까? 기둥을 뭐 한다? 정설. 정설이 무슨 말이에요? 느리는 거죠. 기둥 하나를 설치한다고요. 정설하거나. 또는 기둥이 있었는데 기둥을 하나라도 뭐 한다? 해체한다. 철거 같은 걸 한다. 이런 뜻입니다. 해체 없애버린다. 라든지. 또는 몇 개 이상을 3개 이상 줄거야 되고 3개 이상을 뭐 한다? 수선한다든지 또는 뭐 한다든지 변경하는 것이 전행적인 대수선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거하고 시험 문제 이게 나왔네. 우리 건물에도 기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건물에 기둥이 만약에 한 20개가 있었다 합시다. 그 중에 기둥 2개가 문제가 있어서 수선을 한다고 해보자고요. 대수선이다 아니다? 아니라고요. 몇 개 이상이라고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대수선에 대해서 나중에 상세히 할 거다 이런 뜻입니다. 맞습니까? 그렇게 할 거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근데 건축부상 행위에는 하나가 더 있는데, 야 이거 아마 25에도 출제가 됐던 것 같은데요.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건축부상 행위가 3종류가 있는데 바로 이 3번이 용도 변경입니다. 무슨 변경이다? 용도 변경이 되는 겁니다. 용도 변경. 실질적으로 건축법상의 행위가 몇 가지가 있다고요? 크게는 3종류가 있다. 건축도 있고 뭐도 있고 대수선도 있고 또 뭐가 있다? 용도 변경도 있다. 용도 변경이 오른쪽 페이지 3번 양갈로네요. 있습니까? 그럼 용도 변경이 뭐 하는 게 용도 변경이죠? 뭐가 용도 변경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잖아. 건축법은 반드시 건축물을 다루는 법인데 건축물은 반드시 뭐가 있다? 용도가 있잖아요. 용도를 바꾸는 거야. 우리 여기 지금 용도 변경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우리 지금 공부하는 요 5층이 옛날 뭐 한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이게 아마 학원으로 안 써 있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건물은 항상 용도는 바뀌는 거야. 용도가. 그거를 뭐라고 한다고요? 용도 변경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용도 변경도 건축법상 행위다 아니다? 행위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허가받고 신고한다. 이게 또 오래 기출됐네. 그죠? 맞습니까?
그렇게 되는데, 자, 이제 우리가 좀 오늘 분위기가 너무 좋기 때문에 제가 하나를 설명을 드립니다. 우리 건축물은 뭐가 있댔죠? 용도가 있게 되는데, 용도가 몇 가지죠? 29개 용도가 되는데, 이 29개 용도를 용도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알아야 될 게 시설군이 필요하다고. 시설군. 뭐가? 시설. 용도 변경 옆에다가 이걸 적습니다. 지금 제가 적었던 걸 적습니다. 용도 변경은 뭐를 바꾸는 건데? 용도를 바꾸는 것인데, 용도 변경을 독파하기 위해서는, 알기 위해서는 시설군을 알아야 되는 거야. 시설군. 시설군은 9개가 있습니다. 몇 개가 있다고요? 9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건물 29개 용도를 9개의 시설군으로 재편을 하는데, 이게 25회 기출 문제네. 나중에 상시한 합니다. 하게 되는데, 아까 용도 변경도 건축법상 행위죠. 그게 건축법에 보면 9개 시설군을 이렇게 분류를 해요. 이렇게 해서 구분까지 해놓고 상위군으로 가는 용도 변경이 딱 되게 되면 허가가 되고, 하위군으로 가게 되면 뭐가 된다고요? 신고가 되는 거야. 그래서 실제로 상위군에 뭐가 있고 하위군에 뭐가 있는 걸 나중에 외워야 되겠지. 이걸 나중에 우리가 건축법 이론 강의할 때 합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오늘 아주 기초 강의에서 해야 될 부분이 건축법상 행위인데, 건축법상 행위는 몇 가지가 있다? 3종류가 있다. 아마 건축법상 행위의 뜻 자체가 행위는 행위인데 건축법에 따라서 해야 된다. 그 앞에 있는 두 가지는 원칙이 허가고 예외가 신고인데, 용도 변경은 원칙 예외가 없고 상위군일 때는 뭐라고요? 허가가 되고, 하위군일 때는 신고가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공부해야 될 게 어떤 시설군에 속하고 위에 건지 밑에 건지를 알아줘야 되겠지. 그걸 우리가 앞으로 공부를 합니다. 자, 그래서 건축법상까지 행위가 했었고, 그 다음에 65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자, 이제 드디어 제목이 중간에 보면 건축물의 건축이라고 되어 있죠. 이거. 건축물의 건축이라고 되어 있잖아. 표현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실제로 요거까지 포함합니다. 이것도 다 포함되고. 그래서 우선은 건축을 하려면 아까 뭘 받아야 된다 했죠? 허가죠. 또 대수선 하려면 뭘 받아야 되죠? 정말 중요한 조문이다. 이게 대원칙적인 조문이 되는데, 밑에 보면 1번 양갈로 보게 되면 건축물을 동그라미 2개 뭐 하거나 건축하거나, 맞죠? 또 뭐 하려는 대수선, 이 2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건축물을 뭐 한다든지 건축한다든지 건축물을 뭐 한다든지 대수선 하려는 자는 누군가의 뭘 받으라고요? 밑에 누군가의 뭘 받아라?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 뜻이.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야. 허가를 받아야. 이 조문 정말 중요한 조문이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다시 건축물을 뭐 하거나 건축하거나 뭐 할 때는 대수선 하려는 자는 뭘 받아라? 허가를 받는데, 자, 줄을 긋습니다. 이 사람이 허가권자야. 그 줄을 긋습니다. 누구의 허가를 받으라고 되어 있죠? 누구를 허가에 받아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 우리가 첫날 할 때 지자체장 했죠. 그래서 지자체가 우리가 프린트도 나갔는데 광역지자체가 있고 기초지자체가 있대 있잖아요. 이게 막 뒤섞여 있는 거야. 허가권자의 원칙적인 모습은 기초지자체만 있는 게 아니고, 광역지자체도 같이 묶어서 턱 시군구청장을 한다고요. 이건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원칙적인 허가권자가 누구라고요? 특자시장, 특자도지사, 그 다음에 시장, 군수구청장이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한번 사례 문제를 해봅시다. 지금 이 건물이 언젠가는 신축이 됐겠죠. 그 전에 신축이 됐을 때 신축도 건축이죠. 그럼 누가 허가를 해줬을까요? 이 건물. 그렇지. 노원구청장이 되는 겁니다. 노원구청장이 허가권자야. 특시군청 중에 그래야 되고요.
맞습니까? 그러면 요 위에 보면 경기도 의정부시 있죠. 의정부시에서 3층짜리 건물을 짓는다 하면 허가권자가 누구예요?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시장이 되는 겁니다. 맞죠? 의정부시장이 된다. 그 다음에 경기도 양평군 있죠? 제가 지난주 갔다 왔는데 양평군 같은 경우에는 5층짜리 건물을 짓는다 하면 허가권자가 누구죠? 양평군수. 이게 시장군수구청장이 되는 거예요. 자, 그게 이제 중요한 게 되는 거야. 제주도 우리가 지난주에 서귀포시 했었죠. 서귀포시에서 5층짜리 건물을 짓는다. 허가권자가 누구예요? 그게 특자도의사단체. 이게 우리가 서귀포시장은 지자체가 아니랬잖아, 단체가. 허가권이 없어. 전부 누가 해준다고요? 특별자치도의사가 한다고요. 특별자치도의사가 한다고. 세종시는 누구죠? 밑에 다른 군도 있고 하지 마. 면도 있고 업도 있고 하지 마. 이거 누가 한다고요? 특별자치시장이 합니다. 반드시 외워두셔야 됩니다. 자, 제가 한 말이 맞습니까?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고자 할 때는 허가를 받기는 받는데 특자시장, 특별자치도지사, 그리고 시장 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맞습니까? 맞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근데 예외 하나만 딱 합시다. 63빌딩은 몇 층이죠? 이게 주관식 문제 나왔던 거야. 63빌딩은 21층이 넘죠? 21층 이상짜리를 특별시, 강력시 지을 때는 특별시장, 강력시장으로 바뀌어버린다. 허가권자가. 원래대로 하면 이 건물은 허가권자가 누구랬죠? 농구청장이잖아. 서울특별시나 원래대로 하면 구청장이 허가권자가 되는데 건축물이 층수가 무려 몇 층 이상일 때는 21층 이상일 때는 21이 주관식 문제 나왔어. 21층 이상일 때는 허가권자가 바뀐다.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이런 거는 잊지 마셔야 됩니다. 밑에 보면 양갈로 이번에 제목이 특별시장 또는 강력시장의 허가 대상 이렇게 되어 있죠. 그게 21층만 동그라미 칩니다. 나중에는 다른 걸 하더라도 지금은 무조건 외운다. 몇 층 이상일 때는 21층 이상일 때는 맞죠? 21층 이상일 때는 허가권자가 바뀐다 안 바뀐다? 바뀐다. 그런 점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외적인 모습으로 이제 들어가는데 표시만 할 겁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했지만 원칙은 뭘 받아야 되지만 허가를 받아야지만 시험 문제는 뭐가 많이 나왔다고요? 신고 대상이 많이 나왔다. 신고 대상은 암기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은 생략합니다. 예외적으로 신고만 해도 되는 경우도 있다 없다? 있다. 이런 뜻이지. 맞습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지난주에 했던 게 뭐냐면 건축법에서 건물을 허가를 받고 또는 신고를 하고 건축물을 했으면 언젠가는 완공이 되겠죠. 완공이 되면 뭘 받는다? 사용성이 받는다. 그게 바로 우리 교재 67페이지입니다. 67페이지 3번 있죠, 3번. 3번의 제목이 뭐죠? 사용승인이 되는데, 자, 요거 미리 해버립시다. 사용승인은 누구한테 받을까요? 허가권자입니다. 야, 중요하네요. 거기 밑에 보면, 건축주가 신청 밑에 보면,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하고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일정 서류를 첨부해서, 야, 이게 별표입니다. 누구에게 사용 승인을 신청해야 된다고요? 허가권자가 됩니다. 그럼 허가권자가 누구였죠, 아까? 그렇지. 원칙은 이 사람이 되지만 예외적으로 특별시장, 강력시장이 되는 경우도 있죠. 이게 허가권자가 되는 거야. 그래서 63빌딩은 사용 승인을 누가 해줬을까요? 누가? 특별시장이 해준 거야. 이 건물은 누가 사용 승인 해줬을까요? 농구청장이 했다. 허가를 해준 사람이 사용 승인 해준다고요. 이런 점들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거의 다 끝나갑니다. 건축법도 거의 핵심을 다 하고 있는데 한 장을 넘깁니다.
자, 한 장을 넘기게 되면 우리는 이미 지난주에 돈 문제를 하면서 이행강제금 했죠. 여기 이행강제금 있잖아. 다시 한번 복습을 해봅니다. 69페이지를 보게 되면 이행강제금은 누가 부과한다? 허가권자가 부과한다. 어떤 건물에 대해서 한다? 위반 건물에 대해서 한다. 무슨 명령을 내리는데도, 시정명령을 내리는데도 이행을 안 할 때 이행을 강제하기 위해서 부과하는 돈이 무슨 돈이다? 이행강제금인데, 맞죠? 맞습니까? 부과해수는 어떻게 한다? 3번. 부과해수는 최초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 기준으로 1년에 몇 회, 2회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한 횟수만큼 돼 있죠? 조례로 정한 횟수만큼을 이행될 때까지 반복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죠? 알아두셔야 합니다. 자, 알아두셔야 되고, 칠판을 보면, 오늘은 이제 마지막입니다. 자, 칠판을 봅니다. 이게 또 이제 25의 주관식 문제 나왔는데, 자, 이런 것들은 사실 있죠. 상당히 이제 어떻게 보면 좋은 문제였어요.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주 기본적인 문제가 나온다고요. 기본적인 문제가 나왔을 때 많은 분이 틀리더라고, 오히려. 기초가 약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올해 주관식 문제 나왔던 걸 소개를 한번 해봅니다. 자, 거기 보면 조금 이제 소개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 우리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말을 많이 들어요. 무슨 율? 건폐율 들어봤죠? 건폐율 들어봤죠? 건폐율이 있었고, 혹시 용적률도 들어봤습니까? 들어봤는데, 자, 이 용적률은 주관식이 나왔네. 용적률 자체가요. 네? 그러면 우선은 건폐율은 어떻게 계산하죠? 그렇습니다. 건폐율은 무슨 면적에 대한? 대지 면적에 대한 무슨 면적의 비율이다? 대지 면적에 대한 무슨 면적의 비율이다? 건축 면적이죠. 야, 맞습니다. 건축 면적이다. 건축 면적의 비율이 건축 면적이 되는 거야. 건축 면적이 되는 것인데, 용적률은 어떻게 계산해요? 용적률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이게 이 주관식 문제 나왔잖아. 용적률은 대지 면적 똑같네. 밑에는 대지 면적에 대한 무슨 면적이다? 연면적에 대한 문제. 중요합니다. 대지 면적에 대한 무슨 면적이다? 연면적이 되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면적이 되게 되는데, 7번 보십니다. 연면적은 어떻게 계산할까 하는 뜻이지. 연면적을 어떻게 계산할까? 연면적은 어떻게 계산하죠? 7번보다 이걸 절대 잊지 마세요. 연면적은 어떻게 계산한다? 하나의 건물을 대상으로 한다? 두 개 이상의 건물을 대상으로 한다? 연면적은 하나의 건물입니다. 하나의 건축물에 법 조문을 그대로 보면 각층, 중요합니다. 각층 적지 마시고 그대로 봅니다. 각층 무슨 면적의 합계를 이야기합니다. 무슨 면적의 합계를 말하는데, 여기 뭐가 들어가죠? 네? 이게 올해 주관식 문제 나왔다고요. 여기 바다 면적, 올해 주관식 문제 바다 면적. 잘 보시면 절대로 잊지 마시고, 제가 지금 의도적으로 글자 색깔을 비슷하게 해놨는데, 이 두 가지 차이점이 뭐죠? 건축 면적과 바닥 면적은 또 24회도 주관식 문제로 나왔네. 건축 면적과 바닥 면적의 차이가 뭐예요? 건축 면적 1개고 바닥 면적은 무수히 많다고요.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이 건물 있죠?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됐지만, 건물은 1개다 2개를 따질 때 동을 갖고 따져.
한 동 건물이 되면 하나의 건물이 되거든요. 근데 건축 면적은 몇 개다? 한 개밖에 없어. 건축 면적 한 개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 건물은 건축 면적이 몇 개라고요? 한 개밖에 없으니까 어떻게 계산하냐 하면, 잘 보시면 여기 아까 우리가 건축법상의 건축물이 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벽 같은 게 있죠.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아까 지붕이 있고 기둥 또는 벽이 있으면 건물인데 일반적으로 벽이 다 있죠. 벽이 있다고 전제를 한다면 우리 건물을 둘러싸고 있는 그냥 벽이 아니고 외벽 있죠. 가장 외벽, 밖에 있는 벽 있죠. 그거의 중심선을 연결한 면적이 나올 거 아니에요. 한 개밖에 없죠. 우리 건물을 둘러싸고 있는 가장 외벽이랍니다. 외벽의 중심선을 쫙 면적으로 내버리면 이게 건축 면적이 되는 거야.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무슨 면적이다? 건축 면적. 그래서 우리 교재를 보면 70페이지네. 70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면적 산정 4가지를 별표 5개 합니다. 이거 면적 산정을 진짜 중요하네.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좀 알아두셔야 돼요. 자, 우선은 대지 면적은 되더라도 그냥 두고요. 2번과 3번을 묶어 두시고요. 꼭 비교하셔야 됩니다. 2번, 3번이 24에도 출제됐습니다. 그리고 또 25에는 또 바닥 면적이 또 주관식 문제로 나왔네. 그래서 보면 우선은 건축 면적을 계산하는 방법은 건축물의 외벽 동그라미입니다. 외벽의 무슨 선? 중심선. 외벽이 중요하다고요. 건축 면적은. 맞죠? 네? 건축 면적은 건물이 한 개면 몇 개밖에 없다? 한 개밖에 없다. 이게 건축 면적이 된다. 해놓고 저를 보십니다. 그러면 이제 비교 대상으로서 요거는 몇 개밖에 없다고요? 한 개밖에 없으니 뭐의 중심선인데? 외벽의 중심선인데 외벽의 중심선으로 이제 하는 면적을 우리가 건축 면적인데 몇 개밖에 없다? 한 개밖에 없습니다. 한 개밖에 없는데 저를 보십니다. 그럼 우리 건물에 바닥 면적은 몇 개가 있을까요? 만약 우리 건물이 10층이라면 10층이라고 해서 10개가 있는 게 아니고요. 무수히 많다고요.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 이 건물에 혹시 여기 만약 503호로 합시다. 강의실이 503호 같으면 503호의 바닥 면적을 계산할 수도 있나요? 503호의 건축 면적은 말이 안 되는 소리야. 왜냐하면 건물은 건축 면적이 한 개밖에 없기 때문에 503호라는 일부를 건축 면적이라고 절대로 안 한다고요. 그렇다면 503호의 바닥 면적은 있는 거지. 그럼 바닥 면적 계산할 때 503호의 바닥 면적 계산할 때 외벽의 중심하면 틀리지. 그러니까 요거는 외벽일지 모르지만 이 지금 저쪽은 외벽이 아니죠. 밖에 벽이 아니잖아요. 그냥 벽이죠. 그게 진짜 중요한 거야. 바닥 면적을 계산하는 것은 건축 면적과 달리 벽의 중심선이 되는 거야. 외벽이라면 안 되죠. 맞습니까? 반응이 안 좋은데요. 다시. 건축 면적은 몇 개밖에 없다? 한 개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건축법에서 건축 면적의 산정은 뭐의 중심선이다? 외벽의 중심선으로 못 박아놨지만 바닥 면적은 구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혹시 벽이 있다면 벽의 무슨 선이다? 중심선. 그래서 우리 사실 503호의 바닥 면적 계산하기가 쉬워요. 요 벽의 조벽의 벽 4개 있죠. 이거의 중심선을 연결하면 면적이 나올 거 아니에요. 이게 무슨 면적이다? 바닥 면적이 되겠지. 맞습니까? 이런 식으로 외워주셔야 됩니다. 바닥 면적은 뭐라고 되어 있죠? 건축물의 각 층이다. 각 층별로 구할 수도 있고 일부를 구할 수도 있고요. 거기 보면 벽이라고 되어 있죠. 벽만 동그랗습니다. 벽의 중심선이 되는 겁니다. 벽의 중심선이 된다.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래서 건축 면적과 바닥 면적 정말 중요합니다. 다시 칠판을 보면서 정리. 요 건축 면적은 몇 개밖에 없다. 한 개밖에 없지만 바닥 면적은 무수하다. 무수하게 많죠.
무수하게 많다. 무수하게 많은데 구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게 되면 그거 뭐의 중심선이다? 저기는 아까 외벽의 중심선이었죠. 이거는 뭐의 중심선이다? 외벽의 중심선인데 이건 어떻게 계산한다고요? 그냥 벽이 있으면 벽의 무슨 선? 벽의 중심선을 갖고 따진다. 이게 차이점이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건축 면적과 바닥 면적의 차이점. 아무리 지나치다, 강제도 지나치잖아. 이건 진짜 24에 25에 주관식 문제가 나왔잖아요. 됐죠? 다시 건축 면적은 몇 개밖에 없다? 한 개밖에 없다. 뭐의 중심선이다? 외벽의 중심선인데 바닥 면적은 무수히 많은 거예요. 구하고자 하는 부분이. 그러면 그 구하고자 하는 부분이 벽이 있다면 벽의 중심선이죠. 물론 벽이 없으면 기둥의 중심선을 갖고 따질 수도 있고 그렇게 되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밑에 이제 보게 되면 4번 또 별표 연면적입니다. 연면적을 보게 되면 연면적은 몇 개의 건축물이다? 하나의 건축물이라고 되어 있죠. 하나의 건축물에 각 층 바닥 면적을 합계지. 맞죠? 각 층 바닥 면적을 합계. 그럼 요거 연면적이 얼마예요? 요 건물 잘 씹어보면 요것도 기출 문제였습니다. 자, 어떤 건물이 하나가 있는데 만약에 요 각 층 1층 바닥 면적이 100이고요. 2층의 바닥 면적도 100이고 3층도 100이고 4층도 100이었다. 4층짜리 건물입니다. 4층짜리 건물인데 지하 2층짜리 건물입니다. 지하 2층도 각 층당 바닥 면적이 100, 여기도 100이었다. 지하 1층 100, 지하 2층 100이 되게 되면 이 건물의 연면적이 얼마예요? 이 건물의 연면적 24일 기출문제입니다. 연면적이 얼마예요 지금? 아까 연면적은 뭐랬죠? 하나의 건축물이죠 지금. 하나의 건축물의 각 층 바닥 면적의 합계죠. 그럼 얼마냐고요? 400이다가 600이다. 이거 조심해야 되는 거야. 400이라면 큰일 납니다. 600이 되는 거야. 아까 각층이라 했잖아. 각층. 요 각층의 의미 속에는 지하층을 포함한다, 제외된다. 포함하는 겁니다. 아무 말이 없으면 포함되는 거예요. 오케이, 요거는 연면적이 얼마라고요? 요거 연면적은 600이 되는 겁니다. 600이 되는 거예요. 요것도 포함됩니다. 포함된다니까요. 포함이 되는 겁니다. 맞죠? 포함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연면적이 엄청 많이 나와요. 우리 법규에서 보면 연면적이 나오면 지하층 면적을 포함한다, 제외된다. 포함하는데 자 이제 2번의 별표입니다. 2번을 보게 되면 뭐를 산정할 때는 뭐를 산정할 때는 용적률을 산정할 때는 요 연면적에서 네 가지는 뺀다고 되어 있는 거야. 이걸 구별하셔야 돼. 뭐를 산정할 때만 빼준다고요? 용적률을 산정할 때만 밑에 박스에 보면 기억에 지하층의 면적은 빼준다고요. 야, 요거 24기 기출 문제였습니다. 이것도 한 3번 정도 나왔습니다. 자, 오늘 정말 의미 있는 것을 했어요. 건축부에서 제일 내가 볼 때 중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우리 사회생활에서도 알아두셔야 되고 다시 이야기합니다. 건축 면적은 몇 개다? 한 개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외벽의 중심선인데 반해서 바닥 면적은 무수히 많죠. 오케이, 구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으면 벽의 중심선이 되는 게 원칙이라고. 맞죠? 벽의 중심선이 되는 것이 바닥 면적인데 그렇다면 연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느냐 하면 연면적은 하나의 건물이죠. 하나의 건물에 있어서 각 층 바닥 면적의 합계를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각 층에는 지하층을 포함한다 안 한다? 포함한다고요. 지하층을 포함해. 지하층을 포함을 하는데 뭐를 산정할 때는 용적률을 산정할 때는 연면적에서 네 가지가 빠지는데 무슨 면적을 빼준다고요? 지하층의 면적은 빼준다.
다 준다. 해준다. 용적률 산정할 때만 그렇습니다. 그런 식으로. 자, 여기까지 이제 합니다. 됐죠? 이렇게 하면 이제 건축법이 끝나고, 자, 다음 주부터는 이제 마지막 주입니다. 마지막 주는 기타 법령을 하도록 합니다. 그 다음 주는 72페이지부터 하도록 합시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 여기서 끝납니다. 수고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